집값도 폭등, 그다음 밥값도 폭등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는 급등합니다.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꼭 공급 물량이 막 쌓여. 올해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 및 일정인데요.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4만 2천 세대 정도 이제 사전청약 물량이 이제 잡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사전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내용을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 전체 물량의 15%만 일반 청약이 이루어지고요. 특별 공급 물량이 무려 85% 정도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약 30% 정도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고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신혼부부는 이제 뭐예요? 급여에 이제 제한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의 130% 이상. 이걸 금액으로 따지니까 부부 합산 700에서 800만 원 이상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25%, 노부모 부양 5%, 뭐 다자녀 가구 10%, 추천기간 15% 정도 되는데 요 내용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특별공급,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공급 물량이 85%고 일반 분양 물량은 무려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안 하면 지금 계속 돈을 버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사전 청약이잖아요. 근데 있지도 않은 물건을 청약받는 겁니다. 청약을 받는 게 사전 청약이고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사전청약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반 분양은 15%야. 그리고 이 사전청약을 당첨이 되는 순간 10년 전매 제한에 걸리니까 10년 동안 못 팔아요. 집 짓는데 10년, 못 파는데 10년이면 사전청약 당첨되는 순간 20년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 지금 경쟁률이요. 35대 1, 40대 1. 지금 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난리통에서도 16.6대 1,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약 가점이 많이 떨어졌죠. 3.2대 1, 박근혜 정부 때가 11.6대 1,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청약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40대 1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공공 분양인데 사전청약 분양가가 안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끓고 있다.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더니 민간과 별 차이가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한번 볼게요.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5천에서 3억 7천이에요. 74제곱미터는 4억 4천에서 4억 6천입니다. 55제곱미터는 3억 4천에서 3억 6천인데 인천 계양지구에 현재 요 정도 되는 지금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55제곱미터의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2.5억에서요 3억대 초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세의 60에서 80%의 분양을 한다며. 근데 인천 계양지구 물론 얘보다 비싼 4억짜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2.5에서 3억 초, 그냥 평균이 3억 초반이야. 주변 시세보다 비쌉니다. 남양주 진접 보겠습니다.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도 3억 4천, 3억 6천, 4억 2천.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량 중에 85%가 특별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이 3억에서 4억, 성남 복정은 5억에서 7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85%, 이 중에 55%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 신혼부부들이 제가 3억 5천 4억 요 정도는 뭐 부모님들이 좀 도와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 분양가거든요. 성남 복정은. 이럴 거면 그냥 위례 신도시 아파트 샀지 그냥. 아니 이 분양가를 왜 기다려? 복정에 최근에 민간 분양한 게 5억 몇천만 원인가 6억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인데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왕 청계 4억 8천에서 5억. 위례 5억 7천에서 5억 9천. 이 복정 등에 5억 8천에서 6억. 6억 8천에서 7억에 분양하는 겁니다. 이 복정 바로 앞에 1월 달에 민간 아파트인 위례 자이더 시티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74제곱미터가 7억에 분양했어요. 74제곱미터가 7억에 분양했는데 이번에 그 3기 신도시는
59제곱미터가 7억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민간 아파트를 74제곱미터를 7억에 분양했는데 3기 신도시 59제곱미터를 7억에 분양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씀이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맨 처음에 분양가 뭐 싸게 분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 건축 관련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렇게 싸게 분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이런, 지금 보세요. 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분양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장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분양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면 철근 몇 개 빼먹어야지 돼요, 여러분. 샤시 몇 개 빼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집을 지어놓고 샤시는 본인 돈으로 다세요.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데 7개 중에 5곳은 토지 보상 절차도 안 했어, 지금. 7곳 중.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7개 현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지역은 토지 보상 절차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절차, 그러니까 토지 보상 공고도 안 나오는 물건을 지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 구입도 안 하고 제품을 판 거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일단 손님한테 돈 먼저 갖고 오세요. 물건은요, 지금 아직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 갖고요, 공장을 못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공급이 되면 물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집으로 택배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 입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은 언제 주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원자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 납품 일정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을 먼저 주시면 원자재를 빨리 구입해서 집을 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토지 보상 공고도 안 나온 데가 7곳 중에 5곳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그리고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이런 데를 올 3, 4분기에 분양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보상 공고를 내면, 보상은 언제 되냐? 올 하반기에 보상 공고를 내면 보상을 아마 내년 빠르면 뭐 봄 정도에 보상이 시작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완전 매입하는데 한 2, 3년 후야. 2, 3년 후에 일반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 3년 후에 일반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주들이 예상하는 토지 보상금은 20조 이상입니다. 20조 이상이고 LH에서 생각하는 토지 보상금 구조인데 이 괴리를 과연 11억이 아니고 11조에 달하는 갭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조, LH에서는 9조 갖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11조에 달하는 갭을 메꿀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아쉽다. 참 아쉽다. 왜냐면 40대들이죠. 40, 50대들 지금 사전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갈 수 있는 할당량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청약 통장 가입일수를, 공공분양 당첨권이 20년에서 25년이래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을 부어야지 공공분양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해야지 됩니다. 30살에 납입을 하면 20년이면 50년에 이제 아파트가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고요. 25세 이제 납입을 시작했으면 45, 50대 이제 당첨권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청약통장 가점을 만들어내신 분이 32,000명이 이제 사전청약 예비당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청약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지금 대기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120만 명에서 32,000명이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입니다. 120만 명 중에 32,000명을 빼고 그냥 117만 명이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탈락. 자, 그럼 117만 명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12월 달에 사전 청약 끝난다며. 12월 달에 1차 사전 청약 끝나요. 2차가 내년 3월, 내년부터도 3만 세대야. 그냥 다 합해서 6만 세대 치고. 그럼 120만 명 중에서 6만 명 빼면 114만 명은 어디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만 눈 빠지게 기다린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12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엄청난 경쟁률, 그죠? 한 40대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 완료 이후에 이 117만 명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이 117만 명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세 기간이 끝났어. 청약도 끝나고 전세 기간도 만료됐는데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 써. 그런데 난 지금 전세 4억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 계약갱신 청구권 다 쓰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목소리에 힘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5억 더 준비하세요. 전세 지금 9억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12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 요소 있죠. 불안 요소. 이런 시장의 불안 요소와 또 하나는
이런 3기 신도시의 미완성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전세 시장의 어마어마한 후폭풍 등이 다음 정권한테 고스란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부동산 관련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신경을 써서 내년은 선거를 해야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글쎄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점심 먹는 가격이 여러분 30억이래요. 30억. 워렌 버핏과 30억짜리 점심을 먹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먹을 거며 어떤 느낌으로 먹을까요? 1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버는 거야. 그런데 그런 행동과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이 30억을 쓰고 100억을 벌 수 있는 리액션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은 이상 좀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 계속 이렇게 들어오셔서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